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임금 급료가 아닌 운송비, 운임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체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 파업이란 쟁의행위의 일종입니다.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인데 화물 운송사업자는 노동자가 아니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화물연대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상의 파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운송사업자가 운행거부, 폐업 등 파업의 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므로 법령상의 파업이 아닌 사회통념상의 파업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국가의 노동 3권 보장, 지입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파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입니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주수입원인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화물차의 종류와 운송거리 등에 따라 국가에 의해 최저운임이 정해져 공표되며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시멘트 운송 화물차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긴 하지만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 17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제5조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해당 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일몰제라 부릅니다. 안전운임제가 효력을 잃게 되면 운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경제에 따라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었던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시멘트 운송차량의 운임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서는 국가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에게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으며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가 바로 그 조건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화물운송 거부로 인한 시멘트 공급 차질, 주유소 운영 어려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어려움, 자동차 운송 처리 어려움 등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지의 여부는 각자가 판단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볼 영역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가 주도하여 파업을 주도한다고 하긴 하지만 파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화물연대에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다 하여도 화물연대가 각 회원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국가는 파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각각 업무 개시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등기로 송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파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자신에게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이 늦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등기 우편을 받지 않으면 해당 우편은 우체국으로 반송되며 다시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며 그래도 받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해당 문서를 일정 기간 보유 후 반송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등기 우편을 받지 않으면 정부는 공시송달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며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면 운송사업자가 이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등기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되므로 그 기간까지는 운송사업자가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파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법 제19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송사업 허가와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내에 정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야 다시 취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운송사업 허가의 취소는 사업자용 노란 번호판 회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도 시세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업무 개시 명령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에게 사업을 강제할 권한이 있고 국민은 그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상당 부분 언급하여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항이 있습니다. 본건과 특히 관련되는 부분은 헌법 제119조 1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 이와 같은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이는 29호와 105호입니다. 29호 협약은 강제노동협약 Forced Labor Convention으로 1930년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26일 비준하여 2022년 4월 20일 채택되었습니다. 본 협약 제2조 1항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은 처벌 조항이 존재하므로 본 협약상 강제 또는 의무 노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은 본 협약 제2조 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무노동의 예외사유로 볼 이유도 없습니다.
강제노동협약에서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2년 4월 발효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의 7개월간의 기간 동안 업무 개시 명령 조항 삭제에 대한 것을 검토한 적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 105 협약은 강제노동 폐지 협약 Abolition of Forced Labor Convention으로 1957년 채택된 협약으로 29호 협약과 관련된 협약이긴 하나 우리나라는 비준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약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